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오늘자 새벽 3시가 되면 이 성명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반에 기자회견 시작까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테이퍼링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고,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봐라,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테이퍼링은 예정이 되어 있고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금리에 대해서 바로 올릴 수가 없죠. 후폭풍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자, 양적 완화, 08년도에 양적 완화 이후 테이퍼링은 13년도에 실시를 하고 실질적인 금리 인상은 13년도로부터 2년 뒤에 금리 인상을 실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 이것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2달 전에 BJ 파월답게 파월이 애매한 표현을 해줄 것 같았던 그 FOMC에서 이 기자회견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섞인 말, 길게도 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시장에 충격을 한 차례 주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증시의 9월장을 본다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언급될 시에 이런 하락 모멘텀을 가져가게 되는데 지금의 증시는 어떻죠? 나는 테이퍼링은 모르겠고 인플레이션도 잘 모르겠다, 일단 오르고 보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것은 매수와 매도에 의해 형성이 되고, 매수세가 이렇게 받쳐준다는 것은 단기 하락이 나올 때 크게 하락이 나올까요? 아니면 적게 하락이 나올까요? 예상보다는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7%의 가능성은 조정 가능성은 열어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조정값도 적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희박하기는 한데 그래도 적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파월의 멘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여기서는 주의해야 하는 구간인 건 여전하고요. 아니, 그럼 평경장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지금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왜 영향을 받는 건데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실 텐데, 지금의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만큼 지능적이지 못합니다. 기능과 목적만으로 보았을 때는 상승이 나와야 하지만 9월장을 본다면, 여기와 비슷하죠. 9월장을 본다면 증시가 무너졌을 때 비트가 어떻게 따라가는지는 잘 나와 있습니다. 비트는 증시의 상승은 똑같이 커플링 되지 못하더라도 하락은 귀신같이 따라간다 또는 더 빠진다 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장기적으로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비트에 대해서 가장 잘 오르는 구간은 증시가 박스권에 갇혔을 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년도만큼은 이런 상승세를 잘 가져가 주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이탈을 한 걸 빼면은 매물대를 지키는 박스권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이렇게 단기 하락이 발생을 하면 피해갈 수는 없고 그 조정값이 발생을 하지만 이후에 이러한 박스권의 움직임을 가져가 준다면 비트는 오른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증시, 이 차트의 횡보를 기원을 해야 합니다. 현재 보고 있는 이더리움 차트는 탈비트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횡보에 갇힌 비트를 넘어서 이더리움 혼자 독주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저점만 내려주지 않는다면 지금 그어드린 이 상승 추세는 계속 된다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차저차 지금부터 주워보실 분들은 이 저점을 손절로 잡고 매매를 해보시고요. 비트를 이더로 바꾸신 분들은 어차피 비트나 이더리움이나 똑같이 움직여주지만 상승이 나올 때는 이더가 더 좋은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바닥을 찍기 전까지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로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미넌스의 바닥이란 41% 부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부터는 다시 이더를 비트코인으로 바꿀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언제 도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도미넌스의 1차 하락 이후 잠시 쉬고 2차 하락이
시작되는 포인트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흔들어 주더라도 결국에 마무리 구간은 41%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9월부터 말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는 떡상을 만들어 주면서 비트 장세를 만들어 주었고 한 달 동안 만들어 주었고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48%는 너무 짧다, 50에서 55%를 말을 했었지만 그 부분에서부터 알트장이 온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저는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천장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바닥을 향해 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제가 말하는 말이 100% 통한다,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이 도미넌스만큼은 항상 보편적인 게 가장 잘 통하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평경장아, 비트를 들고 있다가 이더를 들고 있다가 너무 헷갈리지 않냐, 그냥 하나만 들면 안 되냐, 이런 반응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매매를 준비할 수 있는 구간도 길고 준비할 시간도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홍처럼 이쪽 저쪽 유리한 위치에 붙어서 상승분을 즐기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트와 이더 둘 다 들고 있는 것도 나빼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바이낸스장을 본다면 디파이 장세도 보이지만 여기서는 솔라나 시스템에 있는 코인들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AR도 있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레이디움도 있죠. AR과 레이디움이 솔라나 시스템 코인에 해당을 하는데 상위에 위치해 있고요. 솔라나의 상승분 아래 솔라나 계열의 코인들의 순환이 돌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세럼 또한 솔라나 계열의 코인이기 때문에 이 솔라나가 강세를 유지해 준다면 상승 가능성은 사실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라나에 대해서 아직 들고 있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솔라나는 직전의 상승에도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상승을 해주었고 이번 9월과 10월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매물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5배의 상승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고점을 갱신하는 차트가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퍼드를 느낀다면 저는 팔겠지만 제가 120달러까지 좀 버텼는데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리플에 대한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6일 뒤에 예정되어 있는 이 스웰 행사에서 펌핑이 나온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리플을 소각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장에서는 아슨슬이라고 하는 에이다, 스Ν트, 스텔라 루멘, 리플까지 장세가 비슷하게 올라와 주었고요. 찌라시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듯이 리플은 참 이런 찌라시에 펌핑을 잘하는 종목이긴 합니다. 지난번 펌핑 앤 덤프의 주 종목이기도 했고요. 저는 세력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기는 하지만 리플만 놓고 보았을 때는 세력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펌핑이 나온다면 이 스웰을 잘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보시길 바라고, 정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리플은 찌라시에 잘 오르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찌라시가 가짜인 경우도 실제로 많기도 하니까 이 찌라시만큼은 주의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솔라나가 어느새 에이다 코인과 싸우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FOMC 일정이 끝나고 5위권과 6위권 싸움이 치열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결국 계속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에이다는 그 위치를 막으려고 또 같이 상승을 만들어 줄 테니까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라나를 더 좋아하시는 걸 아실 겁니다. 에이다는 다음 하드포크 전 또는 NFT 시장에 호재가 없다면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솔라나가 이더 밑에 위치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걸 바라고 있지만 상승분에 대한 조정도 받아야 되고 조금 눌리는 것도 받아야 되고 비트 조정에도 이 강세를 유지해야 되고 정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은 에이다와 솔라나의 시총 싸움만 정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넘어설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어제자 영상에서 NFT 종목에 대해서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도 저도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NFT 종목만큼은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정말 물리더라도 답이 없는 종목이 있고 그 반면에 희망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NFT 장세는 저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 최고점에서 풀시드로 존버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느끼고 있는 장은 디파이와 레이어 2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서 레이어 2 종목의 핵심은 거래 수수료 그리고 거래 속도 확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코인은 업비트에 많이 없으며 확장성에서 폴카닷, 코스모스, 제로엑스, 카이버 네트워크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굳이 앞에 적혀져 있는 이 이더리움의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술력, 높은 기술력을 가진 코인들은 좋은 장세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솔라나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력이 좋고 상승세가 잘 나오는 종목은 눌릴 때마다 이렇게 잘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디파이 코인도 포트에 하나쯤은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업비트 장세에는 디파이 장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상반기에 떡락을 했을 때 여기겠죠. 이쯤이 될 텐데 1, 2, 3, 4 그리고 4, 5, 6, 7, 7까지 이런 이 떡락 이후에 제가 바이낸스에서 개인적으로 조금씩 사모으던 디파이 코인은 지금 큰 상승이 나와서 오늘자로 분할 매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에는 이 장세가 안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안 나온다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보여드리는 1번과 3번은 반드시 챙겨 가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오늘 새벽 이후에 제가 조정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포트에 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기회가 될 때 정리를 해야 빠른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도 평영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줄 정리